입니다. 감성 경영론 2주차 2-1 감성 경영의 감성 지능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지능에 대해서 이 앞전 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신과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 감정이 생각과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감정을 읽고 상대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생각과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은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감성 지능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용도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요즘 경영자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읽고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생각과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을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능력, 이것이 감성 지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은 구성원의 일상 업무 활동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구성원들한테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 또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이나 팀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 내야 되는 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하나가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는 문제 해결 방안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성장 원천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동안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재선별법 6컵론이라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진시황의 아버지 여부리가 어떤 자극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6컵론이 굉장히 오랜 동안 동서고금을 통해서 회자되었던 내용들을 여기에서 감성 경영에서 도입해서 가져와 본 것입니다. 낙, 희, 고, 공, 비, 노인데요. 낙은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즐거웠을 때 너무 즐거워 날뛰는 것보다는 즐거움도 너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삭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감성 지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재를 선별할 때 즐거움에 너무 날뛰는가 너무 빠져드는가 아니면 침착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인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기쁨을 얼마나 자제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기쁘게 해주고 기쁨을 자제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가 괴로움을 얼마나 참아내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괴로움에 처했을 때 얼마나 잘 이겨내는가, 얼마나 참아내는가를 보는 것이 인재를 선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고와 비슷합니다만 그 사람에게 두렵게 해놓고
얼마나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려웠을 때 두려움을 너무 많이 나타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도 이겨내는 담담함, 이런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B인데요. 그 사람을 슬프게 해놓고 얼마나 슬픔을 삭히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삭혀내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성나게 해놓고 얼마나 감정을 다스린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 능력이 감성지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극한에 빠지게 해보고 아니면 어떤 즐거움에 빠졌을 때 그 상대가 얼마나 그것을 침착하게 잘 삭히고 잘 참아내고 잘 이겨내고 아니면 너무 즐거움과 기쁨에 자제하지 못하고 들떠있지 않는 침착한 모습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면접을 갔을 때 면접위원들이 감정을 심하게 이렇게 건드려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잘 참아내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인재 선별하는데 찾아내서 체크를 할 때 필요한 유컵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라고 했는데 결국은 감성지능이 거의 여기에 흡사한 내용이어서 이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이 감성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봤는데요. 다니엘 골몬이라는 학자가 감성지능의 중요성과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골몬의 연구 결과는 감성지능이 동기를 유발시키고 또 직무의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늘리고 또 조직에 몰입하는 자세나 리더십 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무 만족과 고객 지향성, 이직 의도 등과 같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 태도에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지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특히 중요한 동기유발, 직무 스트레스, 조직 몰입, 리더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특히 훌륭한 업적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게 확인되었고 조직이 높은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서 조직의 효과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감성 능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감성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감성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성적인 능력 못지않게 감성적인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감성지능이 또한 개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성지능은 업무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입사 후에 적응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 또한 승진에도 감성지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중에 감성경영론을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회사에 적응하고 인간관계를 이루고 또한 직장인의 목표인 승진과 같은 중요한 것에 이 감성지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꼭 기억하고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직 행동과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성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굉장히 학자별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대표적인 것을 다니엘 골먼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페퍼와 브리븐스킨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연구 논문에서 구성원들의 감성 관리와 활용이 조직의 생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롱과 로우는 이 학자는 감성지능이 직무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결국은 감성지능이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몰입도를 증가시키고 서비스 품질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학자들은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밝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감성지능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을 일일이 전체를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연구 내용을 요약해서 대표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연구했던 내용은 오퍼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요약된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의 역량 모델 중에서 보니까 감성, 즉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된 역량으로 확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사람이 많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스테인이라는 학자는 IQ는 입사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 내의 적응 그리고 성공은 EQ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직에서 승진에는 IQ보다 EQ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켈렛이라는 학자는 감성지능을 직무 만족, 성과에 대한 피드백, 보상 시스템, 직무 특성, 동기 유발, 조직 몰입, 리더십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더라 하는 내용을 굉장히 강하게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훌륭한 업적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만큼 감성지능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교수가 사례를 들어서 연구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네이라는 분은 또 이 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감성지능이 직무만족, 성과에 대한 피드백, 보상 시스템, 동기 유발, 몰입, 리더십 이런 것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다른 학자들에서도 계속 중복되게 나온 내용입니다. 다우스라는 학자가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성이나 정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예측력이 높다고 보고 있고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성이나 정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예측 능력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에서는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의 추세를 읽는 과정 중에 예측 능력까지도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높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코테라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죠. 조직 구성원의 경력 개발 및 조직의 성공에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 자발적인 행동, 종사자들의 직무성, 그리고 직무 태도,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는 밝혀냈습니다. 연구자들의 이 학자들에 따라서 연구 내용들이 각기 나왔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중요한 내용은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감성지능의 연구 내용에서 그 효과라든가 감성지능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하나 논문들을 다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요약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요약한 내용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은 큰 줄기가 유사하다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어떤 학문에나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감성지능도 예외는 있습니다. 업무 성과나 조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으나 예외가 있더라. 모든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밀기계, 공학, 세무, 회계 분야 등에서는 감성 지능이 높다고 업무 성과가 높게 나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기계라든가 공학, 세무, 회계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라든가 정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오차가 없어야 되는 그런 내용에서 예외적인 내용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감성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능력을 성과를 내는 데가 아니라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세계 2차 대전을 발발을 시켰는데 전쟁을 발발시킨 데 써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잘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주 히틀러는 감성을 활용한 탁월한 연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선동해서 그 감성을 활용한 탁월한 연설로 대중을 선동해서 독일을 광나는 도가니로 만들고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떻게 그 감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곳에 사용했을 때는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머리를 식힐 겸 히틀러에 대해서 기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는 다양한 얼굴 표정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성이 뛰어나고 감성의 호소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게르만 민족주의와 반유태주의자를 내걸어서 1933년에 독일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폐색이 짙어지자 결국은 본인이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던 그리고 자랐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독일 국경 부분에 독일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오스트리아 작은 마을에서 세관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격한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13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실업학교를 퇴학하고 미술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그렇게 미술에 대한 재능을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불운으로 18세 됐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쓰면서 그림 엽서를 그려서 팔고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오페라와 박은혜에 심취할 정도로 또 그런 쪽에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매일 도서관에 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미술 실업학교를 다니다가 미술을 전공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오페라에 심취를 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인종이론이나 반유태주의를 일으켰고 히틀러의 정치 사상을 여기서 형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감성도 뛰어나고 또 독학을 해서 어떤 히틀러의 자신의 정치 사상을 형성시켜서 독일이 수상이 되고 또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히틀러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감성이 뛰어난 것을 어디에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감성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성지능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활용하니까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할 정도로 무서운 그런 감성지능이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곳에 성과 중심의 감성 활용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사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계획인데요.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는 약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 활용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의 감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감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지 전쟁을 일으킨 방향으로 이끌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음에 감성지능 4가지 스킬을 셀로비에라는 학자와 메이어 학자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감성 스킬에 대해서 정의해낸 내용을 여러분과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 중에서 사람을 읽는 능력인데요. 사람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성, 항상 자신의 것이 먼저 판단이 돼야 됩니다.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감성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성도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악하고 상대의 감성을 파악한 다음에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읽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성 활용 능력인데요. 감정적으로 뛰어난 리더는 상황에 맞게 감성과 업무를 조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감성과 업무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팀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때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해서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감정 활용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성을 어떻게 업무에 조화를 시켜서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원 간에 서로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팀원들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감정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감성 지능 구성 요소 4가지 중에 사람을 읽는 능력과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까지 이 2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2-2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수업할 때 연결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